자, 지금 저녁 샤워랑 세안을 마치고 마스크팩을 붙여놓은 상태인데요. 마스크팩은 비상팩에 아니지, 아크핏의 비상팩을 붙였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금 한 박 뜯어가지고 지금 2개째 쓰고 있는데요. 사실 얘도 쓴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이제 면도 엄청 부드럽고 에센스도 땅콩아 왜? 제가 땅콩이를 좀 안고 일로 와. 자, 네. 홍이를 안고 왜 낑낑거리니까 왜 이러는 걸까? 혼잣말을 하니까 이상해 보이나 봐요. 마스크팩 붙이기 전에 세라히알 비기닝을 먼저 2번 정도 레이어링해서 발라줬거든요. 실제로 이거 500ml인데 지금 꾸준히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세럼 토너기 때문에 세럼 겸 토너, 토너 겸 세럼이라서 2번, 3번 레이어링해서 발라준 후에 수분크림으로 바로 넘어가도 엄청 괜찮아요. 그래서 자, 우리 이거는 트로이 아르케 아이크림이거든요. 얘는 따로 4번째 손가락에 발라서 눈가에 좀 바를게요. 얘는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 48이라고 해서 이제 보톡스 유사 성분인데 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주름 이런 데 효과적이고요. 이제 좀 저렴한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유분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대신에 아이크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실제로는 이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 48이 들어가 있어야 진짜 아이크림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랑 이렇게 좀 발라놓고요. 네, 그래서 이거 팩 흡수시키는 동안 제가 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가 보면은 이마는 조금 넓기는 한데 헤어라인이 좀 동그랗게 이렇게 라인이 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헤어라인 이쁘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해서 하루는 아니죠. 지금 저는 샵을 하면서 살이 20kg 정도가 쪘었는데 그 살찌기 전에 있잖아요. 뭔가 이제 얼굴이 얼태기라고 해야 되나요? 점점 얼굴이 좀 지루하고, 너무 지겹다. 얼굴 얼태기가 왔다. 근데 뭐 코 수술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던 찰나에 저희 고객님 한 분이 여기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상 관리를 해드리면서 봤는데 너무 티가 안 나가지고, 이거다. 라고 꽂히는 느낌이 팍 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헤어라인 이식을 해야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 제가 실제로는 이마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직사각형 느낌으로 이마가 이렇게 열면 여기까지가 이마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이마가 조금 더 넓었어요. 지금도 넓은데 더 넓었고 사각형 느낌이라서 약간 운동장 스트 약간.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앞머리를 내리고 다녔었는데 이게 바람이 불거나 하면 이게 완전 오픈 더 도어를 되면서 여기가 막 창 이렇게 빛이 나니까 이걸 항상 이제 바람 불면 잡고 다니기 바빴거든요. 근데 헤어라인 모발 이식 수술이 있다는 걸 듣고 바로 소개를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한 모발 이식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 이게 수술이 한 3, 4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전날 와서 자고 나서 아침 일찍 수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숙소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비용은 별도로 첨가하진 않고 그냥 숙소를 잡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근데 사실 창원에 있으니까 서울에 이 견적을 보려고 서울까지 가기가 힘든 거예요. 또 그때는 제가 1인 샵을 할 때여가지고 이제 주 7일 이렇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을 빼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쉽지가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셀카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 상담하시는 분께 보여드렸어요. 그랬는데 진짜 너무 못생긴 거예요. 이게 정석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내야 되거든요. 이마 다 까가지고 적나라하게 저희 이 운동장 같은 이마가 보여지니까 사진 찍으면서 더 수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2,500모 정도를 이제 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2,500모 정도를 심었었는데 그 견적은 거기서 이제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2가지 선택사항이 있었어요. 두피 이 뒤통수 있잖아요. 뒤통수에 살을 이렇게 약간 이런 모양으로 싹 도려내요. 좀 잔인하긴 한데 도려내고, 그러면 이 살이 이렇게 벌어져 있을 거잖아요. 이게 싹 사라졌으니까. 그럼 얘를 당겨서 꼬매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 애를 당겨서 자기들끼리 꼬매고, 그러면 똥 떨어진 이 모양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2,500모 정도 이제 모발이 있게끔 이 뿌리까지 살아있는 걸로 있는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였는데, 이게 절개 방식이거든요. 절개 방식 2,500모 해가지고 그때 440만 원 정도
소개 받아서 들어간 거라 할인이 좀 돼서 440만 원 정도고, 만약에 비절개로 한다. 그 말은 뒤통수에 있는 거를, 이 모발 하나하나를 아이스크림 스쿱 떠듯이 떠가지고 하나하나 떼서 심고 떼서 심고 떼서 심는 거예요. 시간도 진짜 거의 2배 정도 걸리고 비용도 2배였어요. 880이었던 걸로 그때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째달라 해가지고 이제 째서 그걸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생소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막 알아본 도중에 수술 중에 가장 만족도가 크다는 게 하나가 가슴 수술, 또 하나가 모발 이식이라는 거를 얘기를 많이 접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가슴 수술을 하진 않았지만 모발 이식은 크게 성형티도 안 나면서 사람을 조금 더 깔끔한 이미지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수술인 것 같아서, 그리고 많이 아프지도 않아서 전 다시 돌아가서 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고 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개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전날 밤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숙소를 가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창원 사람이니까 창원 날씨가 좀 별로 안 춥잖아요. 그리고 유독 저는 좀 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때 슬랙스를 입었어요. 발목이 댕강 보이는 슬랙스를 입고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발목 양말을 신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 비어있는 이 발목 부분이 진짜 누가 칼로 써는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서울 날씨가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발목이 너무 시렵다, 이거 빨리 양말을 사야겠다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편의점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아씨 어떡하지 하고 걸어다니다가 소품샵이 있는 거예요. 거기 들어갔더니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화려한 긴 발목에 이제 크리스마스 양말을 팔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좀 부끄럽고 이런 거 떠나서 발목부터 살리자 해가지고 그걸 샀단 말이죠. 신으니까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고 해서 그날 밤에 이제 숙소에서 혼자 좀 힐링의 시간을 가지고, 엄청 좁은 호텔이었어요.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양말을 신고 가는데, 가면은 예약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얼굴이 요만한데 헤어라인이 다 이래요. 그리고 허리가 다 요만해. 저 보면서 무슨 연예인 지망생들만 여기 일을 하나 할 정도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는 이거 내가 촌놈이라서 좀 그런가 이 생각 좀 들었지만 다들 예쁘셨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들으러 갔는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자, 이 펜슬 같은 거, 약간 흰 색깔 아이라이너 같은 걸 해야 되나? 이 여기에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근데 이게 동그랗게 하는 게 옛날에 유행이었으면 요즘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약간 지그재그로 그려주시더라고요. 막 이런 지그재그는 아니고 잘잘한 지그재그로 그려가지고 이 거울을 보여주시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거다. 그게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원래 운동장이었는데 이 선을 그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심은 거죠. 2,500모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첫 번째로 사진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항담실에서 눈 감은 상태로 측면이랑 다 사진 촬영을 하고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딱 들어가니까 엄청 수술실이 좀 크고 깔끔했던 것 같아요. 깔끔했고 생각보다 일하시는 분들도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갔더니 이제 그때 코로나여가지고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환자복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양말을 크리스마스 양말을 신고 갔잖아요. 안 그래도 사투리 쓰고 안 그래도 촌 사람같이 생겼는데, 크리스마스 양말, 그 발목까지 올라가는 이 화려한 양말을 신고 수술대 누우려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게 제가 원해서 신은 게 아닌데 발목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신은 건데, 왠지 이분들 내가 촌 사람이라서 신은 것 같다 생각하면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그냥 양말을 벗고 맨발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누우니까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겨울인데 발 안 시렵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창피한 것보다 이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괜찮습니다 하고 누웠어요. 처음에는 이제 엎드려 누우라고 하더라고요. 한의원에 가면은 침 맞을 때 하는 가슴 베개랑 이 베개가 있어요. 베개 여기 이마에 딱 대고 가슴 딱 대고 눕는데, 자, 여기를 먼저 주사 먼저 꽂았던 것 같아. 주사 먼저 꽂아서 링거이지. 왜냐면 마취약을 넣어야 되니까. 그걸 먼저 확보를 하고 엎드려 누웠는데, 딱 뒤에 자를 만큼을 이렇게 머리를 윙 바리깡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감정은, 제가 머리가 좀 길었거든요. 밀고 등을 이렇게 끓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수거해 가시는 건가 봐요. 등을 막 긁으면서 수거를 계속 해가. 그래서 저는 와, 이렇게 머리가 밀리는구나 했는데, 머리를 밀고 나서 주무실게요 한마디가 들려요.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기억이 없어. 그러더니 저를 막 깨워요. 수연님 이러면서 이제 깨워요. 눈을 딱 떴는데 저는 이제 푹 자고 일어난 느낌인 거죠. 이렇게 베개를 베고 눈을 떴는데 돌아 누워 보래요. 그래서 고개 이렇게 허리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 밑으로, 제 베개 밑으로 피가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제 피가. 그러니까 잠든 사이에 머리를 밀고 여기를 이렇게 째간 거죠. 이미 째서 가져가시고 얘를 다시 봉합을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피를 보고 좀 흠칫했는데 저보고 화장실을 안 가고 싶네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다. 이게 뭐 하고 나면 좀 화장실이 가고 싶나 봐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이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뒤에 프랑켄슈타인처럼 이렇게 꼬매진 상태로 화장실을 이렇게 간 거죠, 혼자서. 갔는데 뭐 거울이 없으니까. 근데 얼굴은 그냥 뭐 붓지도 않고 괜찮아. 근데 대신에 마스크를 끼고 있을 때 있잖아요. 여기가 피로 이렇게 막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무섭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 옛날에 스펀지 실험맨들처럼 이제 흰 색깔 이렇게 옷을 입은 두 분이서 그 구석에, 이 실험실, 이 수술실 구석에서 이런 스탠드를 켜놓고 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봤더니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제 두피에서, 제 잘려나간 두피에서 모발을 채취하는 느낌이었어요. 두 분이서 이렇게 채취를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시 잠이 든 거죠. 근데 이게 수술이 길어지다 보니까 한 번에 길게 재우는 게 아니라 재우다가 깨면 다시 재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중간에 또 깬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깬 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나누시는 게, 그 중에서 좀 이쁜 간호사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번호를 따였나 봐요, 출근길에. 그래가지고 의사쌤이 막 이렇게 제 머리 톡탁 톡톡 씻는데 아프진 않아요. 그러니까 콕콕콕 뭘 핀셋으로 찌르는 느낌 나거든요. 근데 이제 번호 따인 썰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옆구리가 막 실룩실룩, 저도 모르게 실룩실룩 거렸나 봐요. 그래서 막 한참 이제 얘기 재밌게 듣고 있는데 갑자기 깨셨죠? 다시 재울게요. 다시 주무실게요 하고 저를 다시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듣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네 하고 다시 잠이 들었고 이제 다시 깼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제가 깬 거예요. 다시 하긴 좀 그래서 다 돼 간다 하면서 하셨는데 끝으로 갈수록 팍팍 찌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프다 이렇게 하고 이제 거의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워주셨고, 근데 진짜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세워주셨고 의사쌤이 제 앞에, 저는 이게 기역자로 이렇게 앉아 있고요. 의사쌤이 이렇게 서가지고 두 손을 이렇게 공손하게 모으고 이렇게 서 계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 손을 공손하게 모고 서 계셔가지고 거울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하는데 진짜 보기 싫은 거죠. 왜냐면 얼룩덜룩 빨갛고 막 뭔가 징그러운 게 막 박혀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웃으면서 수술이 너무 잘 됐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맨발로 수술 때 올랐잖아요. 마취가 살 깨면서 너무 추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양말을 신겨주셨거든요. 이제 수면 양말을 어디서 가져오셔가지고 신겨주셨는데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보니까 제 발에 귀염뽀짝한 노란 색깔 병아리 같이 생긴 수면 양말이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취도 좀 덜 깼겠다. 제가 막 어머 양말을 너무 귀여운 걸 신겨주셨네요 이렇게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 포즈 그대로 네 환자분과 최대한 닮은 것으로 신겨드렸습니다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내가 이렇게 귀엽단 뜻이야? 하면서 기분이 좀 좋았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오시면 된다 하고는 어디로 가냐면 피범벅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웬 피가 이렇게 마스크로 흘렀으니까 얘를 샴푸실로 가요.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처럼 꼬매놨는데 샴푸를 막 해주십니다. 근데 감각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대충 말려주신 후에 또 사진을 이렇게 촬영을 해요. 그 샴푸대에서 앉은 상태로 그대로 촬영을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거를 알려주시면서 짐을 이만큼 흡입백을 챙겨주셨는데 거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수건, 그 병원 이름이 박혀있는 수건이랑 그리고 여기에 우리 모래 흙에 씨앗 심으면 물 많이 줘야 되잖아요. 얘도 약간 그런 건가 봐요. 맨날 이제 물을 뿌려야 되는. 지금 장난감 갖고 놀고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워요. 뿌릴 수 있는 이제 미스트 같은 거를 챙겨주셨고, 이제 뭐 이것저것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기억은 뭐 크림도 주셨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한 보따리 들고 온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 여기 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베개에 받칠 수 있는 깨끗한 위생포 같은 것도 챙겨주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창원에 사니까 서울에서 KTX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올라올 때는 KTX가 널널해서 제 옆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는 계속 제 옆자리가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30분에 한 번씩 여기 물을 줘야 돼요. 이게 이 물을 주는 게 그냥 치치치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가리려고 앞머리를 왕창 내려서 배행으로 자르고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30분마다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니까 이 커튼 뚜껑을 열어가지고 물을 뿌리는데 흥건하게 뿌려야 된대요. 그럼 물이 이렇게 줄줄 셀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그 이름이 박혀있는 수건으로 얼굴도 닦아요. 그리고
이 뚜껑, 이 수만 뚜껑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또 덥수룩해지고 이상해지겠죠. 그럼 빗으로 또 빗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KTX 3시간 동안 앞에 책상을 빼가지고 수건, 미스트, 뭐 거울, 빗, 이 네 가지를 세팅을 해놓고 30분마다 졸다가도 깨가지고 뚜껑 열어서 미스트 뿌리고 수건으로 얼굴 닦고 빗 빗고 이걸 반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앉았던 남자분이 슬금슬금슬금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멀어지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어떡해요. 생착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진짜 중간에 또 사람을 막 바꿨어요. 제 옆에 짝지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저를 이렇게 힐끗 쳐다보시는 거예요. 30분마다 한 번씩 뚜껑을 열어가지고 물을 뿌리고. 근데 이게 미스트면 얼굴에 뿌릴 텐데 머리에 뿌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닦으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관리하다가도 중간중간 달려가서 물을 계속 뿌려줬어야 돼서 겨울이었는데도 약간 땀 왕창 흘린 사람처럼 이렇게 약간 일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뭐 이 문제는 뭐냐면은 집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여기를 꼬매놨잖아요. 이렇게 꽉 꼬매놨잖아요. 근데 누우면은 눌려지면서 이렇게 당겨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못 누워요. 그래서 옆으로 누우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심었는데 여기가 눌려지잖아요. 그래서 턱으로 잤어요. 이렇게 베개 턱으로 이렇게 베고 첫날에는 진짜 잠을 거의 못 들었던 것 같고 그날 날부터는 여기가 정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바꿔가면서 비대칭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자리를 좀 잡으면 한번 싹 더 빠지거든요. 그 다음에 다음 새싹이 올라오는데 걔가 이제 제 머리고 이렇게 된 거죠. 약간 부작용 아닌 부작용이라는 것은 뭐 돼지털이 하나씩 난다고 하는데 이게 다 돈이니까 아까워서 뽑지는 못하고 좀 놔두니까 좀 다시 꼬불꼬불하 자라다가 길어지더라고요. 좀 일자로. 그리고 이게 햇빛을 보면서 셀카를 찍으면 여기가 엄청 비어 보여요. 여기까지 이식했구나라는 게 보일 정도로 비어 보이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리터치를 또 해주시거든요. 리터치는 또 무료란 말이죠. 그때는 숙소 잡을 필요가 없는 게 수술 시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리터치를 해주셨는데 리터치는 이 비절개로 해주셨어요. 그 스쿱으로 뜨듯이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 조금 더 메꿔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거 뒤통수 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밥을 풀려고 하면은 서울까지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는 너무 그때 이니샵이라고 했잖아요. 수술하는 것도 겨우 뺐던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창원 근처에서 외과를 찾아가서 뺐죠. 근데 거기서 너무 웃겼던 게 그 외과가 좀 오래돼가지고 할아버지 의사가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간호사분들도 나이가 때가 조금 있으셨던 이제 여성분들이 일을 하셨던 곳인데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왔냐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렸죠. 제가 헤어라인 수술을 했는데 뒤통수에 실밥을 풀어야 된다 얘기하니까 이제 할아버지 분이시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이고 희한타 만다고 그 멀쩡한 그 머리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심고 있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하면 머리 올려야 되는데 이 운동장이라서 했다 이렇게 하니까 저보고 아니 머리카락 있다고 결혼하냐면서 성격이 좋아야 결혼하지 하면서 극디를 박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뭐랄까 수술 때까지는 아니고 진료대 거기에 이제 보통 누워서 이제 레이저 받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거기 이렇게 엎드리래요. 약간 자는 학생처럼 엎드리고 여기서 뽑는데 진짜 뇌가 뽑히는 느낌으로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아프다고 막 소리를 내니까 또다시 잔소리가 시작된 거예요. 만다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러면서 그래서 아픈데 좀 웃겼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여자 간호사분 연세가 좀 있으신 나이가 좀 있으신 간호사분이 저를 답길래 저쪽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보다 해서 이쪽으로 나갈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니 앞머리 한번 올려보라면서 하면서 이제 구경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또 자랑스럽게 440만 원짜리 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자랑도 좀 해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많이 자연스럽게 됐고 이렇게 당당하게 머리를 묶을 수 있는 옛날에는 머리 이렇게 못 묶고 항상 앞머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돈이 아깝지 않게 수술을 한 것 같다 라는 썰을 풀어봤고요. 왜냐면 저희 고객님 중에 99% 고객님이 모르실 거예요. 저희가 머리 심은 거를. 왜냐면 그게 한 3년? 4년 전? 3년 전? 3년 반 전?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친한 고객님들한테만 얘기를 거의 했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바이더 퀄리티의 리노 베리어락 크림 바를게요. 얘는 재생크림인데 수분크림 제형이고요. 진짜 질감이 너무 실키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를 2번 레이어링 했고 비상팩을 충분히 흡수시켜준 다음에 한 번 더 얘를 발랐어요. 얘는 5종류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장벽 보호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피부가 저도 얇고 좀 붉은 편이라 이걸 진짜 애용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는 시간 동안 절대 수분 날아가지 않기 위해서
크림을 장벽을 한 번 더 베리어락 장벽을 잠가준다. 발라주는 거죠. 아니 저는 집에서 사실 항상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이상한 잠옷 입고 그냥 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항상 행복하게 지내는데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하니까 뭐 잠옷도 새로 사야 될 것 같고 막 스노우 해가지고 볼도 뭔가 깎아야 될 것 같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어차피 고객님들은 실제 제 실물을 다 아실 건데 그래서 그래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가식 떨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모습을 또 좋아하실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구독자가 조금 더 늘면은 옷을 좀 이쁜 걸로 바꿔볼까 봐요. 흡수 시켜주시고 네, 이렇게 저녁 홈케어 루틴은 끝났습니다. 목에도 남는 거 계속 잘 발라주셔야 됩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